통합 전투 능력과 생존성으로 통합 마스트가 개발이 된 거죠. 2030년이 되면 100척 이상 국산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해군 함정이 우리 해역을 수호할 겁니다. 일단 이제 통합 마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함정의 마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함정의 마스트는 보시다시피 이제 예전 범선 같으면 돛대 같은 그런 이제 높은 구조물을 이제 마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에 어떤 높은 구조물을 다는 이유는 반드시 높은 곳에 위치해야지 효과를 보는 장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장착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장비들은 주로 뭐냐면 탐지 추적을 담당하는 장비들, 즉 레이더나 피하 식별기,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 안테나, 그다음에 광학 장비들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기 안테나들. 안테나는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으면 통달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그 전술학법 장비 안테나들. 그다음에 밖에서 멀리서 봐야 되는 항해등들. 이런 것들은 바닥에 있으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그 장비들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높은 구조물을 다는데, 기존 마스트는 크게 이제 나눠서 한 3가지 부류로 보통 만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폴, 짝대기 같은 거에 놓고 눕는 방법,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카메라 삼각대처럼 트라이포드 형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구조적으로 강도가 좀 약하니까 중량물을 못 얹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자 구조, 우리가 뭐 철탑 같은 거 보면 뭐 트러스 구조로 이렇게 좀 튼튼하게 만든 격자, 그런 형태로도 만들었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 격자 사이를 면으로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티드 마스트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 3가지 안테나가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탑재되는 혹은 위에 배치하는 안테나나 센서부들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센서나 안테나가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테나 간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신호를. 서로 노출돼 있으니까 한 안테나가 신호를 발생시키면 옆에 안테나가 수신을 하게 되어서 원하지 않는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2번째는 이런 뾰족뾰족한 구조물들이 요새 말하는 그 RCS라 그러죠. 스텔스 성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3번째는 이런 센서가 있고 옆에 이런 큰 센서가 있으면 이 센서가 이 센서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전파를 쏘고 싶어도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통달이 안 되는 거죠. 가용성이라 그럴까? 그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던 끝에 안테나들을 면에다 붙여버리자. 붙여버리면 모든 안테나들이 바깥을 향하게 되니까 서로 신호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일은 없고, 그 다음에 면에 대해서 설계를 잘하면 RCS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다 바깥을 쳐다보니까 서로 간섭이 없는 거죠.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1열에 있는 병사들 때문에 2열이 함부로 이제 무기를 못 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등을 지고 전투를 하면 그런 간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함정 중에 이제 통합 마스트가 최초로 적용된 함정이 울산급 배치 3, 그 선도하면 충남함의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완전한 형태의 통합 마스트는 아니고 부분적인 형태의 통합 마스트로 함정에 탑재되는 이제 S대역 레이더 안테나 하고 이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부 2종류를 조그만한 마스트에 탑재해서 함정의 기존 마스트 위에다 올리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통합 마스트를 하려면 다른 안테나들도 다 평면화를 해야 되는데 뭐 통신기 안테나나 이런 부분들이 평면화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투체계 센서 범위인 레이더하고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만 이제 평면화해서 탑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그 이후로 이제 4년 뒤에 개발 착수가 된 구축함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대다수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통합하는 이제 본격적인 통합 마스트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KDDX는 레이더 자체가 다기능 레이더가 이중대역입니다. 이제 S대역이 있고 X대역이 있고 그 안테나들이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부,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의 ESM 안테나, 방향 탐지, 그러니까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그리고 이제 피하식별기 안테나, 그다음에 그 배에서 사용하는 UV 칩 통신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제 폴 형태의 안테나들이 있는데 그거를 평면화해가지고 UV 칩 송수신 안테나. 사실 배에 들어가는 장비는 설계하는데 제한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육군으로 치면 하나의 이제 여단 군단급에 있는 장비들이 규모는 작지만 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면 함정의 복원력이나 이런 부분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중량을 줄여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은 중량이 꽤 나갔죠, 당연히. 배 쪽 건조하는 측하고 이제 협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중량을 줄여야 되는 요구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량화 설계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크기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경사 각도라 그러죠. 구조물이 이쪽에서 이제 휘어지는 각도, 이 각도가 배 전체 선형하고 일치화가 되어야지 스텔스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또 너무 눕혀버리면 스텔스 성능은 좋지만 또 레이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레이더가 이제 너무 누워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제 스텔스 성능 강화, EMI 문제, 그 다음에 물리적 음영 감소, 이 세 가지 측면이 있고요. 스텔스 성능 강화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상대방하고 나의 탐지 자산이 똑같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똑같다고 치면 우리가 스텔스 성능이 상대방 배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우리는 적을 보는데 적은 우리를 못 봅니다. 먼저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전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EMI 문제는 사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통합 마스트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포클랜드 해전, 그 아르헨티나랑 영국 사이에 그때 사실은 그 HMS 셰필드호가 그 당시에 전 세계 해군 중에 가장 강력한 구축함 중에 하나였는데 슈페르 땅드르 전폭기 2대가 쏜 엑소세 미사일에 그냥 침몰을 해버렸거든요. 영국 해군에서 전후에 왜 그랬는지를 잘 살펴봤는데 뭐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배 EMI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위성통신 장비하고 그 레이더 안테나 사이에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위성 장비를 키면 레이더에 오탐 신호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식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승조원들이 그걸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꼼짝 대응도 못하고 이제 격침을 당한 거죠. EMI 문제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구나, 특히 함정에서는 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통합 마스트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유지보수 측면에서 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안테나들은 함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유지보수하려면 가야 되는 포인트 개소들이 많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개소들이 많은데 통합 마스트는 한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다 액세스가 됩니다. 해군이 이제 작전 중에 어떤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 정비라든지 긴급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항해 중에 황천 항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야외에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건 실내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뭐 황천 항해라든지 아니면 그 화생방전 상황에서도 외부에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안에서 수리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마스트 안에는 저희가 통합 그 환경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운용자가 그 장비만 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 측면이나 유지 보수 인력 유지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당연히 계속 발전을 하죠.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하다 보면 아직 체계 적용 단계는 아닌데 다중 대역의 안테나를 통합해서 쓰는 기술, 그 멀티밴드 안테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챌린징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다르면 우리는 안테나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안테나로 다양한 주파수의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탑재하는 안테나 수가 대폭적으로 줄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스트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스텔스 성능은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EMI 성능은 더욱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 기술도 지금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기술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금속 재질로 통합 마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속은 아시다시피 전자파가 들어오면
100% 반사가 됩니다. 그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전자파가 입사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산란이 되게 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눕혀놓는 마스트를 하면 이쪽에서 전파를 쏘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레이더에서는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역으로 따지면 여기서 전파를 쏘고 여기서 잡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F117이나 이런 그 스텔스기들 의외로 저기 중국에 있는 조금 별것 아닌 것 같은 엉성한 시스템에 탐지가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본격적인 레이더가 아니고요. 그 방송용 안테나를 써서 송신과 수신 위치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동유럽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이없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저희 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재료를 이제 레이더 업저빙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램이라 그러죠. 전자파 흡수체. 이제 멀티밴드에서 취약점, 그 다음에 해수 같은 환경에서의 그 오염에 따른 성능 열화,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재료 측면에서도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재료도 바꿀 수 있고, 그럼 스텔스 성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요즘 그 국민들하고 이제 많은 이제 그 밀리터리 매니아라 그러죠. 많은 분들이 우리 KF-21 국산 전투기가 이제 개발된 이후로 그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저도 그걸 많이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취미 수준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전투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텔스 성능이 뭐 4세대니 4.5세대니 5세대니 막 갑론을박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탑재된 A사 레이더가 성능이 어떻다는 등, 뭐 무장이 어떻다는 등 이제 많은 의견들이 많은데, 전투기보다 우리 전투함을 훨씬 더 먼저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전투함이나 전투체계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이미. 그리고 저희도 스텔스 설계를 통합마스트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A사 레이더, 이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도 KF-21에 탑재하기 전에 저희는 미리 만들어서 이제 함정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도 이제 함정 쪽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에도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